그렇고 20일 날 미국을 또 간답니다. 야, 씨,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그러더니 이제 한 달에 두 번씩까지 근데 나가네요. 뉴욕에 가거든요? 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서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 간답니다. 그리고 간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들도 해서 그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거라네요. 이거 아무도 못하는 말 음. 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무슨 말을 한들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면 북한, 러시아가 교류를 하거나 말거나 그 나라 사정이지. 그걸 외국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한반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미국이나 일본이 하고 싶은데 하면 너 좀 지나쳐. 너 그 삼자 개입이야 소리 듣기 좋은 상황에서 지가 가갖고 북한과 러시아를 엄중히 경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신났는지 이거 20개국 만나가지고 이번에 최소 30개국과 회담의 목표에서 기네스북에 신청을 해볼 것이다. 내가 한 달 만에 30개의 정상회담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네. 기네스북을 신청할 거야.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국 정도고 다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훨씬 더 늘어날 예정. 어느 역대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총력 외교라고 했답니다. 아니, 30명, 50명을 만날 때마다 돈을 퍼주는데 누가 안 만나주겠냐고. 제발 만나지 마요. 이번에 EU 갔다 온 거 좋아. 갔다 온 거 좋은데 거기에서 아프리카 대표단이 이번에 연합으로 해서 G20에 같이 참석했다고 하잖아요. 뜬금없이 아프리카도 6조 원? 5조 원? 8조. 8조 원! 60억 달러! 이거를 지원을 한대. 돈이 어디서 나지? 아니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2년간 8조 원을 어디서 만들어 오는 거야 이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가 아휴. 아프리카 관련해갖고는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멤버십 방송 지정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동안 코이카 비롯해갖고 한국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쪽에다가 우리 쌀 종자 개발해주고 씨감자 개발해주고 배추 심어주고 마늘 양파 종자 뿌려주고 염소 주고 우물 파주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프리카에서 한국 통일벼로 논농사를 지어요. 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돈이요. 국가에서 지원한 지 1년 예산이 400만 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아프리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중동이나 인도 못지않은 성장과 생산 기지가 소비 시장이 된다. 더구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한테 선의를 가지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는 했어요. 그 방송을 들었나 보지? 문제는 이번에 8조 원을 지원하는 게 7조 5천억이 차관이에요. 금융 지원입니다. 돈. 진짜 돈을 들여서 하려면 종자 개발을 해주고 농기구를 사주고 우물을 파주고 이렇게 하라고. 돈 주는 건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돈 주는 건 거기 부패한 정치인들 주머니로 그냥 돈 꽂아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한동훈이 지금 몰타랑 안도라를 갔냐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돈이 진짜로 저희 갈까? 이게 몰타가 지중해 안쪽에 있잖아. 안도라는 스페인하고 있어서 아프리카랑 가깝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까운 도세 피난처 내지는 돈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간 거 아니야? 의심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프리카 개발은행에다가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물건을 주거나 농기구를 주거나 종자를 주세요. 걔네들이 그래서 한국 좋아한 거야. 다른 나라는 와서 밀가루나 뚝 던지고 가는데 한국 사람 가서 집 고쳐주고 염소 한 마리씩 주고 거기다가
저기 벼농사 질 거 종자 한국 종자로 이거 해서 심으면 수확량이 4배, 5배 나오게끔 그런 종자 개발해주고 이런 걸로 해갖고 얻어왔는데 뜬금없이 아프리카에 8조 원씩이나 왜 갖다 퍼주냐고. 돈 줘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효과 못 내요, 그 돈으로는. 그걸로 갖고 물건으로 지원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 있는 물건이 8조 원어치가 팔려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지금 돈도 없다면서 세금도 안 거친다면서 세금도 법인세도 또 깎아주고 부자 증세도 안 하고 부자 세금 다 깎아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계속 우크라이나에 돈 주고 아프리카에 돈 주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밖에다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미친 가장이야? 그 집안 뒷구석 잘 돌아가겠다? 이게 우리 집안에 앙심을 품은 놈이 작정하고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아직 장자 승객꽃도 받지도 않은 놈이 마음대로 집안 살림을 기둥뿌리부터 다 갖다가 캐 엎어버리는 짓거리예요. 내가 그래서 덕수 아빠한테 우리 세호를 양자 입적을 시킨 거 아니야?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 새끼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파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몰타로 간다는 거잖아, 결국은. 스위스로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요, 모든 외환 관리를 관장하고 감시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법무부라고요. 어? 결국은 이런 외환에 대한 돈들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조사하는 유일한 기관이 법무부예요. 외환. 결국은 우리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루트를 법무부 장관이 지금 뚫고 다닌다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원희룡이는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투자하겠다고 같이 사업하겠다고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자빠졌고요. 법무부 장관은 되지도 않을 엑스포 홍보한다고 조세피난처로 일주일간 휴가를 갔어요.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뜬금없이 한 번도 그렇게 해주라고 할 때 안 해주던 아프리카 후원을 한다면서 8조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최대 규모. 거기다가 기후기금에다가 우리가 역대 최고 3조 원을 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기후기금 이거 세 개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12조예요, 12조. 그거를 벌써 50개국 중에 20개국 만나고 왔는데 12조를 썼다고. 그러면 저 30개국 유엔가 갖고 다 양자회담 나는 한 5천만 불, 나는 1억 불 그러면 다 해준다고 이제 발표할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요, 대한민국이. 지 돈이야? 그러니까 아유. 아니 돈이나 있냐고 왜 부도수표를 막 써주고 다니냔 말이야. 저거 내년에 올해 하반기냐 내년에 진짜 현찰로 줘야 될 그 시기 때 네가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 지금 IMF도 우리나라에 경고하고 있어요. 민간 부채 증가폭이 세계 1위라고. 우리 망한다고 IMF가 걱정하고 있다니까. IMF가 긴급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할 정도야. 지금.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사무라이 펀드를 쓴다 그래갖고 일본 은행에서 저금리로 해갖고 돈을 빌려왔어요. 일본 환율이 제일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사무라이 펀드 관해서 물어보시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본 안에 있는 은행채로 해갖고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일본이 요구할 때 갚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일본 돈이 950원 선이에요. 우리 돈하고 네. 비교하면 95원 선이는 게 옛날엔 막 1100, 1200 가던 일본 돈이 엄청 낮아진 상태에서 빌려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일본의 경기가 최고조야. 지난 30년 버블 시대 이후에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환율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상되기만 해도 당장에 환율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연리 1%로 빌려오든 연리 0.5% 빌려오든 빌려와서 나중에 갚을 때 됐을 때 일본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자국 안에서 돈을 돌리고 채권을 은행이 다 사주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 빌리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써먹냐면 예전에 그랬어요. 미국이 경기가 어렵고 일본이 경기가 좋을 때 일본은 금리가 1%였고 미국은 5%였어요. 이게 그 정도 비율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1%로 돈을 막 빌려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갖다 미국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저기가 생기죠? 갭이 4%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하고 4%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짓거리로 이게 터널을 뚫어 놓잖아요. 파이프 연결한 것처럼 계속해서 돈들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나마 있던 달러들이 일본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우리 경기 계속 떨어져서 환율 1,500원 넘어갈 때 일본 환율이 뭐 예전처럼 1,100원, 1,200원 선 딱 회복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자 위에 30%로 환차손으로 물어내야 돼요. 어떡하려고 이 위험한 돈을 쓰냐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 돈을 예를 들어 돌려받을 때 뭐 이유를 지켜가면서 탕감을 해주면서 정식으로 받을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자체는 돈이 있어. 기업들은 돈이 있는데 이걸 빌려온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야. 그래서 정부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일본 정부가 얘기하겠죠. 탕감해 줄 테니까 독도 영유권 내놔. 7광구 개발권 내놔. 포기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무라이 펀드를 상환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있는 영토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 돈이 있는데도 정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일본 채권을 갚아야 되는데 정부가 적자를 많이 받고 갚을 돈이 없어요. 우리 신용으로는 채권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들이 근무하게 하고 옛날 신채호 선생이 하셨던 국채 보상 운동 해갖고 그거 국민이 돈 못 차갖고 안 갚아주면 독도도 내줘야 될지 모르고 거문도도 내줘야 될지 모르고 거제도도 내줘야 될지 모르고 걔들이 노리고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진짜 짜증나요. 7광구 광구 관련된 건 내줘야 될지 모른다니까. 아니, 사고는 적폐 세력들이 쳤는데 왜 국민들이 그걸 뒷감당을 해요? 적폐 세력도 국민이 그런 놈들을 관리자로 뽑아서 안 쳤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안 뽑았어요. 안 뽑았지만 대표성이 있다고 지랄. 도장을 찍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 모두가 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안 뽑았다고요. 오늘 그만합시다. 네. 더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저기 시청자분들이 네. 진짜 혈압이 오르실 것 같아요. 그나마 모닝 컨설턴트를 보면 글로벌 리더 그 지지율이 나옵니다. 꼴찌입니다. 윤석열이 20%.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조사는 믿을 게 못 되죠. 뭐 오늘 떨어져서 뭐 31% 하는데 아유 20% 세계 꼴찌. 그러니까 투표를 지금 까봐야 되는데. 아, 기시다가 25고 마크롱 24네. 슐츠 애꾸는 하더니 25밖에 안 돼. 야, 저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짜증은 나시겠지만 일단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왜냐면 신고당해갖고 우리 채널 날아갈까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사르륵 같습니다. 바이든은 40이네 그래도. 아휴. 그래도 40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바이든은 저거 지지율 엄청 낮은 겁니다.
40이 자꾸 윤석열을 기준에 놓으면 사실 와 이러는데 40%가 어떤 수준이냐면 중간 선거 때 바이든이 41, 42%의 지지율 기록하니까 민주당의 후보들이 바이든 오지 말라고. 너 오지 마, 씨 인기도 없는데 너 오면 나 여기서 떨어져. 이래서 아무도 바이든을 반기지 않았다는. 윤석열 너무 보면 응. 기절하겠네요. 당연하죠. 20%라니요. 당연하죠. 부산 갔으니까 기대해 봅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자.